안녕하세요. 토픽 쓰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결혼 정년기에 대한 글을 200에서 300자로 쓰십시오. 단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조사기관 한국 리서치, 조사 대상 성인 남녀 500명, 결혼 정년기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는가?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는 이유. 네, 이제 같이 한번 이 문제들을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조사기관, 조사를 한 회사, 기관이 한국 리서치라는 회사이고, 조사 대상, 누구를 조사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을 조사 대상이라고 하면 성인 남녀 500명, 네, 성인, 어른이죠. 어른들 남자 여자 500명한테 물어봤어요 라는 뜻이에요. 결혼 정년기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정년기 하면 결혼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나이라는 뜻이에요. 결혼을 몇 살에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뜻이에요. 자, 500명에게 물어봐서 500명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2010년에는 남자는 30살, 30세에 결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자는 27.5세에 결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2020년에는 나이가 조금 많아졌죠. 남자는 한 33살쯤 결혼하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거고, 여자는 30.5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는 이유, 이렇게 결혼하는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에요. 경제적 economic burden인데, economic이라는 말은 결국 돈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돈이 좀 부담이 돼서 결혼이 늦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인식은 무엇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결혼은 예전에는 결혼은 꼭 해야 돼 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달라졌어요. 인식하는 것이 많이 달라졌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결혼보다 일. 네,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일이에요. 나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결혼이 늦어지게 되는 거고, 네 번째는 자유로운 생활.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많이 얽매이게 되지요. 많이 이렇게 내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결혼하기 전에 자유로운 시간을 더 좋아해요 라고 할 때 선호.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글을 한번 써볼까요? 우리 보통 서론은 이렇게 글의 제목을 가지고 서론을 쓴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제목과 조사 기관, 조사 대상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엇 무엇이 무엇 무엇을 대상으로 뭐뭐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조사 기관 누가, 조사 대상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이미 다 나왔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첫 번째 이 샘플에 나온 문장을 가지고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리서치에서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정년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는 가장 모범적인 그런 답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결혼 정년기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2010년에 이렇게 대답을 했고, 2020년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자, 여러분, 보통 다 3세, 3살이 더 많아진 거죠. 네, 이렇게 3살이 많아졌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거의 3살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남자는 3살, 여자는 3살 이렇게 많아졌구나 라고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남자, 여자 다 나이가 증가하고 있지요. 네, 그 증가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본문을 쓸 때 사용했던 이런 기본적인 샘플 문장들이 있어요. 이 문장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결혼 정년기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2010년 남자는 30.1세, 여자는 27.5세라고 대답했으며 2020년에는 남자가 33세, 여자가 30.5세로 대답해 남녀 모두 결혼 정년기의 나이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네, 첫 번째 문장은 2010년, 2020년 하고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연도별로 보통 이렇게 표를 이야기했어요. 자, 두 번째, 결혼 정년기의 나이에 대해 남자는 2010년에 30.1세, 2020년에는 33세로 대답했으며 여자는 2010년 27.5세, 2020년에는 30.5세로 대답해 10년 사이에 약 3세가 증가하였다. 네, 첫 번째 샘플은 2010년, 2020년 하고 이렇게 연도별로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남자 그리고 여자 하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어요. 남자는 2010년 몇 살, 2020년 몇 살, 그리고 두 번째 여자는 2010년 몇 살, 2020년 몇 살, 그리고 이렇게 쓴 다음에 자 2010년, 2020년 하면 10년이죠. 그래서 10년 사이에 약 3세, 3살이 증가하였다라는 이런 표를 읽을 줄 아는 그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문장 끝에 썼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래프예요. 자, 두 번째는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는 이유, 1, 경제적 부담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쓰셔도 괜찮고, 1위 뭐, 2위 뭐, 3위 뭐, 4위 뭐 하고 이렇게 쓰는 거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1번 경제적 부담,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라고 간단하게 쓰셔도 괜찮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글을 쓰시면서 글이 길어질 것 같아요, 글이 짧을 것 같아요 하는 걸 이렇게 느끼시면서 적절하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샘플은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이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결혼보다 일, 자유로운 생활 선호 등이 그 뒤를 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셔도 괜찮고, 두 번째, 또한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1위를,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2위를, 결혼보다 일이 3위를, 자유로운 생활 선호가 4위를 차지하였다 하고 이렇게 1위, 2위, 3위 이렇게 여러분이 간략한 어떤 이 글을 읽으시면서 약간 간략하고 심플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괜찮아요. 이것은 글을 쓰는 사람의 분위기, 그 사람의 느낌이 살아나는 글이에요. 자, 그럼 결론에서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사를 결과를 통해서 뭐뭐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뭐뭐 할 전망이다. 어떠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결론적인 문구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제 샘플을 보시면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결혼 정년기는 점점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결혼 정년기에 대한 나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 정년기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임을 알 수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장을 이렇게 써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결론들을 앞에 서론, 본론하고 어울릴 수 있는 문장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 또 이 문장이 서로 느낌이 비슷해요, 어울려요 라는 거 생각하시고 문장의 길이가 길어요, 짧아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적절한 것을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샘플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한국 리서치에서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정년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혼 정년기의 나이에 대해 남자는 2010년에 30.1세, 2020년에는 33세로 대답했으며 여자는 2010년 27.5세, 2020년에는 30.5세로 대답해 10년 사이에 약 3세가 증가하였다.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이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결혼보다 일, 자유로운 생활 선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서 결혼 정년기는 앞으로도 점차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고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하는 건, 10년 사이에 약 3세가 증가하였다라는 이렇게 표를 읽었어요. 내가 표를 해석한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써주시는 게 좋고, 자, 경제적 부담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하고 여러분 이런 표지 이러한 이야기를 쓰면 나중에 채점할 때 점수를 매길 때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했었죠. 이런 것들을 쓰실 수 있는 문법적으로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표식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53번 계속 얘기합니다. 53번을 채점할 때 점수를 줄 때, 자, 53번은 30점으로 뭘 먼저 보냐 하면, 이 사람이 이 질문에 물어본 내용들을 다 썼어요. 빠뜨린 것 없이 또 다른 얘기하는 것 없이 이 이야기를 다 썼어요. 라고 했을 때, 네, 맞아요. 글을 잘 썼어요, 못 썼어요를 떠나서 이 사람이 이 내용을 다 썼어요? 라고 했을 때 7점을 그냥 주는 거예요. 네, 7점을 주고, 두 번째는 전개 구조예요.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물 흐르듯이 글을 읽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글을 잘 썼어요? 네. 보통 외국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부분이 바로 2번이에요. logically 한국 사람들의 논리와 여러분들의 논리가 약간은 조금 다룰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logically 글을 쓰는지 잘 여러분들이 새겨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use the proper discourse marker라는 것이 있죠. 글을 논리적으로 쓸 때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게 돼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주었던 무엇 무엇이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어떤 이런 기능적인 문법들 단어들을 잘 사용했나요? 했을 때는 또 7점을 주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아주 여러 가지 단어를 여러 가지 또 문법들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잘 썼어요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 단어나 문법을 초급에서 사용하는 어린아이처럼 글을 썼나요? 라는 것보다는 조금 중고급 단어들을 사용해서 좀 어른처럼 좀 이렇게 말들을 썼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16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3번은 글을 아무리 못 써도 이렇게 먼저 글을 쓰는 게 중요해요. 글을 뭐든지 쓰면 점수를 얻게 돼 있어요. 낮은 점수라도. 그래서 그 점수는 듣기하고 읽기에서 여러분이 몇 문제를 맞춰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점수일 수도 있어서 53번은 그냥 주는 점수예요. 여러분들이 53번 쓰는 요령만 익히시면 아주 여기서 높은 점수 30점이에요. 30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53번을 쓸 때 조심하셔야 하는 것. 반드시 200에서 300자 사이에서 쓰시는 게 좋아요. 200자를 못 넘으면, 네, 200자가 안 되면 감점,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300자가 조금 넘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200자에서 300자 사이가 가장 알맞고요. 문단, 패러그래프는 한 문단이나 두 문단으로 쓰는 게 좋고 그런데 지금까지 53번 글을 쓰다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한 문단으로 써지게 되죠. 그리고 제시된 도표나 그래프를 보고 유의미한 내용을 읽는다. 아까 10년 사이에 결혼 정년기의 나이가 3세가 증가하였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썼지요. 네, 내가 표를 보니까 이런 게 보이네요 라고 그런 부분들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급 표현을 쓰지 말고 중고급 표현을 사용한다. 이거 선생님이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구어 표현, 말할 때 쓰는 말, 줄임말, 네, 줄여서 쓰는 말, 그리고 높임말 쓰면 안 돼요. 반드시 문어 표현, 우리 리튼 랭귀지라고 해요. 우리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단어들, 그리고 조사, 은는, 이를, 이가, 을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계속 이거 지금 생략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익혀질 때까지 계속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문, 논설문은 아요, 습니다, 습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끝은 반드시 는다, 니은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자 한번 다음 문장들을 보실까요?
네, 첫 번째 학생이 보내준 정답이에요. 여러분 먼저 쭉 읽으시면서 자, 이 글은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점수를 줘 보세요. 자, 1번 이 글은 앞에서 물어본 걸 다 썼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썼어요. 그리고 단어나 문법이 중고급 수준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점수를 줘보세요. 먼저 문장을 쭉 읽으면서 이것이 물 흐르듯이 아주 편안하게 읽어지는지 같이 볼게요. 한국 리서치에서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정년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혼 정년기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은 2010년이 30.1세로 2020년에 33세로 증가하였고 여자들은 2010년에 27.5세로 2020년에 30.5세로 나타났다. 결혼 정년기에서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2위를, 결혼보다 일이 3위를, 자유로운 생활 선호가 4위를 차지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 정년기를 증가했으며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러분, 서론 부분 한국 리서치에서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정년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론 너무 잘 썼죠? 선생님하고 쓴 게 똑같아요. 이 학생은 지금 53번 문제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53번이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제 깨달아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이 토픽 쓰기를 공부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또 53번 문제는 우리가 한 4번? 4번밖에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53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제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썼어요. 자, 그 다음에 결혼 정년기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들,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라고 대답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뭐뭐에 대해 남자들은 이렇게 이렇게 여자들은 이렇게 이렇게 대답해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몇 살이세요?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때 남자들은 하고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하는 문장은 알아도 그것을 이렇게 문어적 표현으로 글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잘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 2010년이 얼마, 2020년에 얼마 여기 다 2020년 10년에 다음에 애를 붙여놓고 왜 여기다가는 2를 붙여놨을까요? 네, 이거 2는 틀려요. 날짜 다음에는 항상 애를 쓰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애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30.1세로 뭐뭐몇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뒤에 또 로가 나오잖아요. 여기 로가 나오기 때문에 33세하고 로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다가 로는 쓸 필요가 없어요. 로는 맨 뒤에 하나 대표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30.1세, 33세로 증가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여자들은 2010년에 27.5세 하고 그냥 로를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뒤에 로를 쓸 거니까. 이렇게 글을 쓸 때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로로 30.5세로 하고 여기 로가 나오니까 앞에 로는 지어주세요. 자, 두 번째 결혼 정년기가 왜 이 두 말을 두 번 썼을까요? 글을 쓸 때는 이렇게 두 번 쓰는 걸 싫어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에 거 이거를 빼주시는 게 좋고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본론도 아주 잘 쓰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 정년기가 증가했으며 증가하다라는 이 동사는 앞에 항상 주어가 나와요. 이가. 그래서 가를 쓰셔야지 르를 쓰시면 안 돼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고 이렇게 모두라는 단어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 학생 답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국 리서치가 성인 남녀 5천 명을 결혼 정령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혼 정령기가 2010년에 남자와 여자가 각각 30.1세, 27.5세에서 2020년에는 33세, 30.5세로 남자와 여자가 모두 3년씩 증가하였다. 이렇게 정령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첫째, 경제적 부담이고 둘째,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하였으며 셋째, 결혼보다 이를 여기고 넷째, 자유로운 생활 선호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 모두 결혼 정년기가 늦었으며 그의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한국 리서치가 성인 남녀 5천 명이 아니라 500명이죠. 네,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마이너스 감점이 될 거예요. 자, 500명을 대상으로 우리 계속 이렇게 패턴으로 나오죠. 왜 이 부분을 빠뜨렸을까요? 패턴은 그냥 패턴대로 쭉 그냥 그대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500명을 대상으로라고 이렇게 쓰시고요. 결혼 정년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결혼 정년기가 2010년에 남자와 여자가 각각 30.1세 네, 여기 소수점 1세 이 부분을 어떻게 쓰는지 이제 알았어요. 잘 썼어요. 30.1세 하고 또 쉼표 27.5세에서 2020년에는 새로 남자와 여자 모두 3년씩 증가하였다 할 때 여러분 1에서 2로 증가하였다 감소하였다 할 때는 에서라는 말을 써주셔야 돼요. from 1 to 2 하고 from이라는 단어가 여기 빠졌어요. 그래서 30.1세에서 27.5세로 하고 이렇게 30.1세 미안해요. 남자와 여자가 각각 30.1세, 27.5세에서 2020년에는 30세, 33세, 30.5세로 남자가 모두 3년씩 증가하였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네, 이거는 에서 뭐뭐로 증가하였다 하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 앞부분에 남자와 여자가 하고 1번 있죠. 여기 남자와 여자가 2번이 있어요. 한 문장 안에 남자와 여자가 두 번 들어갔어요. 이렇게 문장이 겹치는 건 좋은 문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하고 쭉쭉 썼어요. 그리고 나서 넷째, 자유로운 생활 선호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하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조금 문장이 어색해요. 그래서 생활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조금 고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 모두 결혼 정년기가 늦었으며 결혼 정년기가 지금 이렇게 30.1세에서 33세로 이렇게 늦어진 거죠. 그래서 늦었으며 라기보다는 늦어졌으며 하고 아어지다라는 이런 문법을 사용하셨어야 돼요. 하고 이렇게 좋았어요. 이 학생도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제 느낌을 가졌어요. 이제 계속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장에서 문장을 좀 부드럽게 이렇게 문어적 표현으로 글을 쓸 때는 이런 표현을 써요. 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른 책, 한국어 책을 많이 읽으면서 문어 표현 책에서는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학생 답을 볼게요. 한국 리서치가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정년기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결혼 정년기는 2010년에 남자 30.1세, 여자는 27.5세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 각각 33세, 30.5세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첫째, 경제적 부담이며 둘째,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하였고
셋째는 결혼보다 일이며 넷째 자유로운 생활 선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결혼 정년기가 점차 늦어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여러분 이제 같이 보실까요? 네, 이 학생도 전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아주 잘 썼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보내준 이런 숙제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제 한 달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문장이 많이 변했어요. 문장을 쓰는 게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6개월, 1년만 연습하시면 이제 53번은 눈을 감고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도 크게 큰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거의 점수가 아주 높은 점수가 될 것 같아요. 자, 한국 리서치가 성인 남녀 500명. 자, 여러분 숫자를 쓰실 때는 한 칸에 두 자씩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500을 이 학생처럼 이렇게 5, 00 하고 쓰시면 안 돼요. 550 쓰고 빈칸 다시 또 0을 쓰셨어야 돼요. 그래서 숫자는 한 칸에 두 글자씩 기억하세요. 그리고 남자 30.1세 할 때 여러분 여기 자, 이 학생이 쓴 거 이 표시는 쉼표예요. 쉬고 가세요. 문장을 읽을 때 아, 좀 쉬세요 하는 쉼표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는 30점, 30.1 할 때, 포인트 할 때 우리는 이거를 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30 쉼표 1세가 아니라 30.1세 하고 이렇게 쓰셨어야 돼요. 그리고 밑에 여자 27.5세 이 부분도 틀렸고, 그리고 밑에 30.5세 이 부분도 틀렸어요.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넷째 자유로운 생활 선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쓴 표현이에요. 뭐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 글을 쓸 때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인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잘 써서 선생님이 하트, 네, 하트 붙여줬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결혼 정년기가 점차 늦어진다. 늦어지다는 베이직 폼, 기본형이에요. 현재형은 늦어진다라고 이렇게 쓰셨어야 돼요. 네, 이거 외에 이렇게 작은 실수 외에는 큰 실수가 없어요. 서론, 본론, 결론이 논리적으로 잘 썼고, 네, 앞에서 물어본 내용을 다 썼고, 그리고 3번, 우리 채점할 때 3번, 고급 표현 쓴 건 뭐였죠? 네, 이렇게 잘 썼어요. 이 학생은 거의 30점 만점 중에 한 27점, 28점 정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아주 높아요. 잘 썼어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한국 리서치가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정년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혼 정년기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는가? 2010년에는 남자는 30.1세, 여자는 27.5세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남자 33세, 여자 30.5세로 조사되었다.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1위 경제적 부담, 2위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3위 결혼보다 일, 4위 자유로운 생활 선호로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으로 결혼 정년기를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네,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 학생도 굉장히 심플하고 클리어하게 아주 잘 썼지요. 네, 한번 쭉 보시면 자, 한국 리서치가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정년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 네, 서론 아주 잘 썼어요. 퍼펙이에요. 그냥 이렇게 패턴대로 쭉 쓰셔서 아주 부드럽게 아주 잘 썼어요. 결혼 정년기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거는 직접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다시 이렇게 인용, 코테이션 할 때는 생각하는가에 대해 하고 뭐뭐에 대해라고 이 말을 쓸 줄 알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쳤어요. 2010년에는 2010년에는 남자는 하고 여러분 이거 는 하고 두 번 들어가죠. 리듬이 별로 안 좋아요. 2010년에 남자는 하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2020년에는 근데 여기는 남자는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는 이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30.1세 그리고 여러분 남자 30.1세 그리고 잠깐 쉬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쉼표를 이렇게 잠깐 쉬세요 하고 이렇게 쉼표를 여러분이 쓰시는 게 좋아요. 남자는 30.1세 쉬고
여자는 21.5세로 나타났으며 라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좀 쉴 수 있죠 하고 이렇게 쉼표. 2020년에는 남자 33세 그리고 여자 30.5세로 조사되었다 하고 여기도 쉼표 쓰셨어야 되고, 그리고 남자가 33세 여자가 30.5세 하고 조사가 생략됐어요. 남자가 여자가 하고 이렇게 조사 생략하면 안 된다 그랬죠. 조사를 생략하니까 남자 33세 여자 30.5세 하고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남자가 33세 여자가 30.5세 하고 이렇게 꼭 조사 꼭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오시면 쭉쭉 내려오셔서 생활 선호로 차지하였다. 자, 선호가 차지하였다. 4위는 1, 4위는 자유로운 생활 선호가 차지하였다 하고 이렇게 가라는 말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4위는 뭐뭐였다 하고 이렇게 앞에 조사 다 빠졌고, 조사가 이가 주격 조사냐 아니면 목적격 조사냐에 따라서 선호로 나타났다, 선호가 차지하였다, 선호였다 하고 이렇게 쓰는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앞에 말하고 이렇게 호응, 앞에 말하고 잘 어울리는 단어를 쓰셨어야 돼. 이 부분은 그 부분을 놓쳤어요. 그리고 결론은 아주 잘 썼어요. 이 학생도 큰 실수는 별로 하지 않았어요. 작은 실수 몇 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고쳐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학생 답을 한번 볼까요? 한국 리서치에서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정령에 대해 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 남자들은 30.1세, 여자들은 27.5세를 결혼 정령이라고 생각하면 10년 후에 결혼 정력이 3살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20년에 남자들은 33세, 여자들은 30.5세 결혼하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는 이유로 경제적인 부담이 1위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에는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직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생활 선호가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성인들의 결혼 정령에 대한 의견이 변화하면서 결혼도 늦게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이 학생도 전체적으로 잘 썼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 다른 학생들 글이 문장이 서론, 본론, 결론 이제 어느 정도 형식을 맞춰가는 게 보이시죠? 네, 같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보세요. 자, 결혼 정령에 대해 조사를 했다 하고 서론 부분 조사를 했다는 우리가 그냥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조사를 하였다 하고 이렇게 문어적 표현 쓰셔야 돼요. 조사했다 이 말은 우리가 말할 때 쓰는 말이지 글을 쓸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조사에 따르면 좋았어요. 여기까지 쭉쭉쭉 좋았는데 결혼 정령이라고 생각하면 왜 갑자기 생각하면이라고 썼을까요? 생각하였으며 그리고 10년 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왜 갑자기 if라는 말을 썼는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문장의 연결이 부드럽게 되지 않았어요. 결혼 정령이에요. 결혼 정령 글씨를 잘못 써 스페링이 틀렸어요. 3살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 3살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쓰는 표현은 3세 하고 이렇게 쓰게 돼요. 그리고 자 밑에 보세요. 여자들은 30.5세에 결혼하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결혼 정령이라고 생각했다라는 표현을 결혼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할 때는 여자들은 30.5세에 결혼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글을 쓸 때는 결혼 정령이라고 생각했다, 생각하였다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구어 표현, 말할 때 쓰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자기 나름대로 문장을 조금 변화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변화를 주려고 노력한 게 보이는데 그 변화를 주려고 노력한 것이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말하는 표현, 말할 때 쓰는 표현들을 더 많이 쓰게 됨으로 해서 점수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럴 때는 그냥 문제에 사용된 단어들을 그냥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 그 밑에 다음에는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직업 스펠링도 틀렸고 여기서는 직업, 그 사람 일이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일하고 직업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일이라고 쓰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선호로 나타났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다는 로 하고 어울리는 거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조사 결과에 조사 결과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조사 결과를 통해서 하고 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조사 결과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말을 쓰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인들의 결혼 정령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여기서는 인식하고 쓰시는 게 좋아요. 의견하고 인식은 조금 여기서 좀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변화하면서 결혼도 늦게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결혼도 늦게 한다. 이것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결혼도 늦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고 이렇게 글 쓸 때 하는 표현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학생의 글을 읽으면서 글을 좀 다양하게 다른 방식으로 쓰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게 아직은 그 수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앞에 나왔던 문제 패턴을 가지고 쓰는 연습을 좀 한 다음에 이렇게 글을 쓸 때 쓰는 표현들이 좀 익숙해지면 그럴 때 조금 이렇게 문장에 변화를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글을 한번 볼까요? 한국 리서치가에서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정년기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한 결과 남자들의 결혼 정년기가 2010년에는 30세에서 2020년에 33세까지 나타났고 여자들의 결혼 정년기가 27세에서 30.5세까지 나타났다. 남자 중에서는 그 결과 2.9세까지 높고 여자 중에서는 결과 2.5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 정년기가 늦어까지는 이유 경제적 부담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2위를 결혼보다 3위를 자유로운 생활 선호 4위를 차지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결혼 정년기가 늦어까지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네, 이렇게 읽으면서 선생님이 머뭇머뭇하는 부분은 뭔가 부드럽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논리적으로 쓸 때 조금 부족했다는 뜻인데, 자, 한국 리서치에서 이렇게 주어를 2개 썼어요. 2개를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사람이 아닌 어떤 장소, 어떤 이렇게 회사, 물건일 때는 에서라는 말이 주어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 리서치에서 라고 써주셔야 되고 성인 남녀 500명 아까 이야기했었죠. 숫자는 한 칸에 2개씩 써요. 하고 쭉 내려가 주시면 되고 네 여기서도 자 여러분 30세에서 2020년에 33세까지 나타났고 나타났고라는 단어는 뭐뭐에서 뭐뭐로 하고 이렇게 로 나타났고 까지가 아니라 로를 써주시는 게 더 좋았고 네 밑에 30.5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 2.9세까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높고가 아니라 높아졌고 아지다 변화를 나타내 줄 때는 아어지다 라는 문법을 사용해요. 그리고 늦어까지가 아니라 늦어지는 이유는 하고 이렇게 부담이 1위를 하고 여기 부담이 변화가 1이
선호가 하고 여기 다 이가라는 주격 조사가 생략됐어요. 이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약간 논리적으로 좀 어려운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이 학생도 크게 실수는 하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 숙제예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인의 독서 실태에 대한 글을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고 네,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 문제에는 어디 어디에서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쓸까요? 자,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이것도 많이 보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의 숙제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한 달 공부했는데 여러분이 글 쓰는 수준이, 여러분이 글 쓰는 솜씨가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단어 열심히 외우시고 이렇게 글을 쓸 때 문어적 표현이 뭐가 있지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단어를 이제 계속 익숙해지시고 패턴 연습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법 거기에 맞는 문장을 이을 때 필요한 문법들을 조금만 더 익히시면 아주 훌륭한 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3번은 30점 여러분들이 다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글을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계속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선생님 저 글 쓰는 표현을 많이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는 여러분이 한국어 에세이, 한국어로 된 소설 이런 것들을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느낌이 생기시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 달 공부하고 나서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자, 오늘 선생님이 너무 기뻤고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